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이 칠판이라는 것이 이름이 없다면은 만약에 사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필 가지고 쓰는 다이 하나 가져오느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자기 이름이 없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지칭하는 표현들이 달라져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사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명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명사가 지금 명사를 배우는 겁니까? 뭐 책상이 데스크다.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장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명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예문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은 제인에게 바나나를 사준다. 여기에서 명사가 어디 있습니까? 탐, 이게 명사죠. 이름이니까. 제인, 그리고 노랗고 길게 생긴 과일을 바나나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탐은 과연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제인에게 바나나를 사주는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탐이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죽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자, 탐이 제인에게 사주고자 하는 목적물이 뭡니까? 바로 바나나가 되죠. 그래서 이 얼른 붙은 말을 목적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탐이 바나나를 사주고자 하는 목적인은 누굽니까? 바로 제인이죠. 그래서 에게 붙은 말도 목적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기를 얼른 붙은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다라고 배웠고, 그 다음 에게 붙은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다라고 배웠는데 왜 이건 직접이고 이건 간접일까요? 지금 영어 공부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무조건 외우는 데 있습니다. 얼른은 직접 목적어고 에게는 간접 목적어다. 그런데 영어도 수학처럼 논리적으로 전부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여기에 탐이 있습니다. 탐. 그 다음에 바나나 가게에 뭐가 있습니까? 바나나가 있겠죠. 바나나가. 그 다음 제인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탐이 제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바나나 가게 가서 바나나를 사서 제인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나나는 몇 단계 움직였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단계 움직인 겁니다. 한 단계 움직였기 때문에 요거를 무슨 목적어라고 한다?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단계를 움직여서 바나나가 자기 손에 오게 됐을까요? 탐이 자, 돈을 벌어서 바나나 가게 가서 바나나를 사서 그 다음 제인에게 줬으니까 두 단계를 움직여서 바로 제인의 손에 바나나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럼 두 단계를 움직인 것은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바로 간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간접 목적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사준다는 뭡니까? 사주는 동사 동작을 하니까 바로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목적어 없는 간접 목적어는 있을 수가 있을까요? 즉 1단계가 없는 2단계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게가 붙는다고 해서 무조건 간접 목적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목적어, 을러리 존재를 해야지만 바로 간접 목적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자, 탐은 제인에게 간다.